앞으로 이게 로봇이나 자율주행 차량이나 아니면 모든 비행체나 이런 데도 자기 몸을 자세를 제어를 해서 가로 세로 높이로 자세를 재어 가지고 전기 방식이든 아니면 연료 방식이든 전기 방식이다 여기 10주고 20주고 30주 40주 부분별로 틀리게 줘서 자세를 제어하는 방식을 사용하고요. 자기가 이렇게 로봇이 네 다리 로봇이다 그러면 이쪽 발걸음을 옮길 때 몇 센치를 뛴다든지 또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늘린다든지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때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아시아 방식으로 자기 몸을 제어하거나 공간을 좌표 아시아 방식으로 인식해서 좌표 아시아 방식으로 걷는다는 거죠. 또는 날다는 거죠. 날 때 이 정도쯤 날고 밑으로 떨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것이 자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투 프로그램으로 될 수도 있어요. 모드를 따라서. 그래서 이런 컴퓨터 자동 제어가 있어야 되겠죠. 전 세계로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을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2, 0.3cm 좌표 시야 방식 400개씩 맵 지도를 만들고요. 우주지도, 바닷속 지도, 이렇게 육지지도, 땅속 지도 이런 것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각각 이렇게 나라마다, 기업마다, 군마다 틀리게 만들어도 되고 표준으로 같이 만들어도 돼요. 이것을 쓰시면 앞으로 다 이거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카메라 인식으로 카메라 디스플레이 장치는 전부 다 이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아시아 방식 입체냐 아니냐 움직이는 입체는 움직이는 입체이 아니냐 움직이는 입체가 아니냐에 따라서 각각 대응하거나 멈추거나 부딪히지 않거나 움직일 수 있는 공간과 움직일 수 없는 공간을 이렇게 행로를 정해 놓는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유연하게 그때마다 모드를 따라서 그 상황을 따라서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다. 자율주행 차량, 로봇, 드론, 비행체 모든 것 배도 그렇고요. 그래서 자세를 제어할 때 이 좌표 아시아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로봇 산업기기 정밀기기에도 자세를 따라서 움직임을 정확하게 제어하고 또 그것을 벗어나면 이제 경보음 돌리고 못하게 하는 이런 그렇죠. 그 공장 로봇이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으니까 보면은 그런 오작동을 방지하는 기술도 씁니다. 카메라 인식으로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보듯이 이목구비를 각각 대응을 하고 이렇게 사람도 이렇게 물건을 따라서 보듯이 카메라 인식으로 이것을 무슨 물건인가를 구분해서 재고 관리와 가격까지도 산정을 해준다는 거죠. 스미스 소셜 서비스 로봇이다 그러면 스미스 씨 오랜만입니다 하고 하거나 그 사람과 관계 기억을 외부 클라우드를 통해서 떠올려 가지고 대응해 줄 수도 있어요. 구글 환경에서 이걸 쓰고 클라우드 방식으로 해서 하시던데 하시지 마세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카메라 인식은 이렇게 드론 같은 전장 방상 무기도 사람과 차량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 그래서 이렇게 각각 일련 번호를 따라서 매기고 추적하거나 그것을 군복 입은 사람, 지휘관 이런 사람들 또는 이런 전투 차량을 공격할 수 있고 자동 전투를 하고 뮤비 찍을 때도 그 사람만을 특정하면 쫓아다니면서 뮤비를 찍어주거나 농사 같은 거 이렇게 농약 뿌릴 때도 범위를 딱 정해놓은 그 범위 안에서만 드론이 움직이면서 농약을 뿌려주거나 이게 다 할 수 있어요. 건물 같은 데도 차량 드론에다 물줄기 달아서 카메라 인식 건물을 찍고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움직일 수 없는 것 또는 이렇게 입체면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써서 일정 거리 떨어져서 두 군데만 딱 청소하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투데이 채널에 의해서 이걸 하시든지 하시지 마세요. 이렇게 진공청소기 로봇들 이렇게 집안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이렇게 차량을 하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움직일 수 없는 공간을 구분하고 입체면 부딪히지 않는 사람 입체 움직이지 않는 입체를 구분해서 피해 다니거나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두 군데 청소하면 나올 수 있고요. 어른 장난감처럼 만들어서 RC카 방식으로 만들면 전 세계 대박 낼 거예요. 냉장고 같은 것도 잠그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거나 띠띠띠 번호 방식의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냉장고 대로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보온병, 그 다음에 도시락 이런 종류의 음식 그릇 것을 열쇠로 잠그거나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동원하면 제 기술이다. 어쨌든 잠금 장치를 만들어 카메라 인식으로 이렇게 금고 같은 것도 자기 얼굴 인식해서 그 사람 이렇게 현관문 비디오, 현관문 디지털 이렇게 자기 얼굴 인식해서 그 사람만 여는 그런 구조를 이거나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으로 112 신고해 주거나 그 사람이 아니면 나한테 문자로 하거나 경보 영상을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게 차량에도 가능하겠죠. TV 가전 다 돼요. 냉장고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열쇠 방식, 현관문 디지털 키도 열쇠 방식으로 열고 닫고 해서 나가면 못 들어온다는 비밀번호도 일단 열려라 참기 음성 방식, 얼굴 인식 방식도 동원하거나 이게 배달의 음성 확 들어버린 경우 있잖아요. 밖을 보는 장치.
그래서 카메라 렌즈로 밖을 볼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특정 키를 누르든지 하면은 비밀번호 눌러도 못 들어오는 장치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저는 그냥 오도로시를 타는데요. 이렇게 아파트나 이런데 건물 같은 저희 건물에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 그 렌즈를 통해서 밖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귀찮으니까 안 본단 말이에요. 작으니까 디스플레이 장치로 무선으로 달아서 밖을 볼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관문 디지털 키도 이렇게 방문한 문 앞에서 서성거려서 방문한 사람을 다 기억하는 기억 장치까지도 가질 수 있는데 현관문 비디오 폰도 그러합니다. 현관문 비디오 폰도 카메라 렌즈가 이렇게 움직이는 방식을 선택을 하고요. 모든 카메라는 카메라 렌즈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든 어떤 것이든 그래서 각도별로 찍고 여러 개를 통합해서 와이드한 화면을 만들어 놓거나 360도 카메라 또 위아래에 잠수함 같은 것들 플랫폼을 달아갖고 하거나 잠수부들 같은 이렇게 플랫폼을 달아서 부표 방식이나 선박에다 연결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잠수함 위에서 이렇게 줄을 이용해서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걸 봐서 유성통신까지도 가능하고요. 360도를 전망계 방식이 아니라 위아래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360도 카메라 360도 또 이게 레이더 안테나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레이더를 이렇게 안 하고 360도를 다 커버해서 쏜다는 거죠. 가까이 들어온 정보를 취합 합산합니다. 스마트폰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여기서 렌즈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스마트폰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 렌즈가 움직이는 게 낫겠죠. 그 안에서 렌즈가 있는데 렌즈에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달아서 이렇게 움직여주면 더 좋다 이거예요. 이런 방식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것도 앞뒤에 동시에 찍을 수 있게 블랙박스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자가 셀프 카메라를 이렇게 할 때 타이머 방식 몇 초 분량을 이렇게 찍을 수 있다. 앞으로 5초 후에 찍힌다. 3초에 찍힌다. 5초마다 한 컷씩 찍힌다. 동영상 1분짜리를 찍는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거나 카메라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같은 캠 카메라 같은 것을 놓는다. 캠 카메라가 이렇게 캠 카메라라고 합시다. 컴퓨터에 그러면 이거를 4개짜리 연결해서 여러 각도에서 찍고 통합하는 유무선으로 통합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하나의 선만을 컴퓨터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 꽂거나 모뎀에게 꽂거나 와이파이에도 꼽는 장치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스마트폰을 모뎀이나 이렇게 와이파이에 꽂아가지고 곧바로 사용하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곧바로 그 장치로 인식해서 모뎀이 이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죠. 와이파이나. 그래서 그 유선보다는 무선으로 하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기술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경로를 인식해서 현재 있는 스마트폰이다, 데스크탑이다, 그러면 이제 노트북이다. 카메라로 얼굴을 인식하고요. 그 사람만 그 사람의 명령만 앞에서 키보드를 주거나 터치로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하는 명령만 받는 그런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사람이 먼저 인식을 하고 여기서 나오는 경로만 말을 듣고 다른 데서 이렇게 내 스마트폰을 조작하려고 했을 때 수많은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데 어떤 것이 조작할 수 있는지 모르잖아요. 쌍방향 통신인들어서 이쪽을 다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를 그쪽으로 우리가 영상 전화를 그쪽으로 안 보내면 되잖아요. 오디오로만 할 때는 오디오 통화만 가능하고 영상 전화 안 보내는데요. 그래서 이쪽 화면을 갖다 보지 못하게 그쪽으로 이렇게 보지 못하게 신호를 어떤 프로그램 보는지 알 수 없으니까. 이쪽 아니고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보안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이나 그 파일 하나하나에 이렇게 일련 번호를 달아서 어떤 것이 활성화되는지 봐서 트로이 목록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경로 인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화면에 보이는 당사자, 이게 키보드나 터치 방식 스마트폰 이렇게 해가지고 음성 명령 여기서만 이 기기를 조작해서 다른 데서는 조작할 수 없게 하는 장치를 하거나 하드디스크나 이런 갤러리 같은 데 다운로드 업로드 못하게 내 통신 기록을 본데 계좌 기록을 본데 문자 기록을 본데 이런 못하게 한다는 거죠. 다운로드를 어린 야동 하나도 없나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넣지 않은 파일도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해킹이라는 게 항상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로를 갖다 인식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갖고 그 프로그램판이 활성화되어서 이것을 조작했다라는 경로 인식을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보안크랩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경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인터넷에서 이메일이나 모든 파일을 올라갈 때 비밀번호를 넣어준다는 것이 임의적인 비밀번호, 얼굴 자체가 비밀번호가 되거나 아니면 음성 명령 이것이 이렇게 들어가거나 암호 프로그램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암호를 또 그 시각대 일치해야만 그 파일을 열어볼 수 있는 기술을 쓸 수 있어요. 드론 같은 데 조정할 때도 쓸 수 있겠죠. 동일한 방식으로. 얼굴은 그 사람 아니면 조작을 못하고 등록된 사람은 아니면 조작 못하고 경호는 워키토키 100명이다. 그럼 등록된 사람이 통신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전파라면 호출번호만 틀리기 하나는 전체가 듣는 전파, 전체가 부분만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전파, 또 이렇게 뭐 비밀번호 방식이나 입장을 허락해야만 가능한 전파가 있고 또 다른 각각 통신할 수 있는 전파가 있습니다. 유선 무선이나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유선도 가능한 무선도 가능하다는 회사에서 이거를 통신 구조로 쓸 수 있고 학교나 이런 데서도 유선 무선으로 통신 구조를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면 경호는 워키토키 안에 이렇게 암호 프로그램이 맞아야 통신하거나 얼굴이 등록된 사람만 통신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회사 내의 모든 이런 통신 구조에서도 또는 스마트폰에조차도 워키토키조차도 등록된 사람만이 통화가 가능한 기술을 쓸 수 있을까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회사 내에 출입할 때도 현관문 디지털 키 같은 데도 등록된 사람만이 출입할 수 있다는 거. 얼굴이 먼저 인식이 되고 띠띠띠띠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음성 명령 열려라 참게 이것도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광산 같은 데도 이렇게 잠수부들도 지하에서 이렇게 물에서 유선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유선 인터넷 이용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카메라를 바닥색 장면을 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선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무선 송수신 장치가 있어서 잠수부들이 이렇게 일정 거리 물 속에서 통신하거나 유선줄을 이용해서 하나의 유선줄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유선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걸로 같이 통신할 수도 있습니다. 광산 같은 데도 이렇게 유선줄을 이용해 가지고 무선 통신을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데요. 유선줄을 이용해서 이렇게 카메라 인식까지도 CCTV 갈아놓고 거기서 그걸 기반으로 일정 광도 깊숙한 것까지 크기 유선줄 안에서 신호를 송수신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무선 송수신이 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쓸 수 있습니다. 회사 내에 재고를 할 때 현대기아차 자동차 한 대 한 대를 RFID 방식이 아니라 무선 송수신 장치, 일종의 워키토키죠. 정보를 기록하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하나 나가지고 물건을 이렇게 물건 자체에다 달아놔도 되지만 옆에다 달아놔도 되고 입고되면 이렇게 딱 그게 완충됐다라는, 그래서 입고됐다라는 수량이 몇 개다는 것도 파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정보를 이렇게 기록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는 나갈 물건이란 빨간물이 이렇게 빨간물이 팍팍팍 펴진다든지 해서 이렇게 오류로 다른 물건이 나가는 일이 없도록, 또는 그 물건이 다른 데로 갔으면 잘못 왔다고 이 차량이 오면 안 되는데 잘못 왔다고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만들어서 아주 이만한 조그만 거면 되겠죠. 물건의 재고 관리를 하는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유선체를 기반으로 해서 무선 통수신 구조를 하면 되게 편리할 거예요. 이런 재고 관리도 어디서든 쓰시지 마세요. 카메라 인식으로 카메라까지 달아가지고 카메라 인식으로 그 물건을 보면서 사람처럼 물건의 종류를 구분하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물건 재고 관리 편의점 마트에서도 고객님 몇 개 집었나 볼 수 있다 그랬죠. 카메라는 몇 개 집었나 볼 수 있어. 그걸로도 재고 관리하거나 계산대로 가져와서 계산까지도 해주고 주인에게 통신,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 문자도 카드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통신할 수도 있어요. 식당 같은 데도 키오스크 방식이 아니라 방송국에 접근을 하시던데 스마트폰 액정 방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누르면 지금 물건이 선택이 되고 유무선으로 주방, 계산대 같이 동시에 통신 이렇게 하고 취합 합산 계산이 나온다든지 아예 그냥 출력이 나와서 계산서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 자석, 그다음에 자석별로 또는 주방별로 계산하는 거 세 군데가 통합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출입할 때 카메라로 몇 명 들어왔는지 출입을 감시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드론에다가 전쟁 이렇게 일련 번호를 달아서 사람이나 차량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데 SK에서 이걸 하시더라고요. SK에서 지하철 출입에
몇 사람이 그 시각대에 출입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 거를 일련번호를 달아서 하시지 마세요. 그것을 사람 같은 것도 다 파악할 수 있고 재고 관리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몇 사람이 들어왔는지 몇 번째 사람인지조차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 플래닛인가 그것을 이렇게 이걸 하시던데, 이거 말고 또 뭐 이렇게 모뎀이나 와이파이에다가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만들어서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같은 방향의 전파는 호출 번호만 들리게 송수신한다.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이건 이 무선 충전 구조로도 들어가거나, 하나의 이렇게 어떤 뭡니까? 리모컨, TV 리모컨 하나로 같은 전파로 호출번호 틀리기 위해서 하나는 조명, 하나는 뭐 다른 뭐 가스보일러, 뭐 다른 각각의 기기를 냉장고 조작하는 이런 게 더 쓰고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이렇게 인터넷망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중앙 장치가 있어갖고 그걸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사물의 인터넷 시대는. 그래서 스마트폰도 여기 동록에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또 다른 각각의 이제 호환이 돼야 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라디오 전파 수신하듯이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로 수신해가지고 송신이죠. 리모컨 하나는 TV 조작하거나 조명 조작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 뭐 무선 충전이다가 뭐 차량 같은데 유선 충전이다가 왜 충전하는데 두 군데 세 군데 다섯 군데 있는데 각각 배터리 달려 있다고 다 플러그 꽂아 주시오 이러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전기 충전한다는 거죠. 빠르죠. 그래서 아니 무선 충전할 때 뭐 하나의 전파 갖고 10개의 전파로 해서 환경과 사람이 해를 입히지 않거나 적에게 들키지 않고 10개 전파로 송수신하겠다. 그럼 각각의 배터리가 달려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로 송수신하거나 같은 방향의 전파로 호출번호만 들리게 송수신한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파트 인터넷폰 같은 경우도 전체를 통신하거나 몇 사람에서 통신하거나 이런 구조도 가능하다. 반상회 같은 거. 그것을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게 제일 낫겠죠. 자체 통신만 인터넷망으로 해서 유선 무선으로 해서 이렇게 전체 통신하거나 몇 사람이 통신하거나 이렇게 회의 모의하거나, 그것도 교회 안에서도 만들 수 있겠죠. 각각 통신하거나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영상을 보면서 하는 것과 그냥 오디오 이렇게 문자로만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존재한다. 문자나 음성으로 하는 거 이것도 가능하다. 유선 무선 둘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 무선 전파라면 같은 전파로 호출 번호만 틀리게 전체 듣는 거, 몇 사람 하는 거, 회의하는 거, 또는 각각 통신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집안에 회사 같은 데서도 이렇게 무선 송수신 구조를 이렇게 가져서 뭐 병원이다가 무선 초인종 구조를 가져서 이렇게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각각 그쪽에 송수신이 가능하고, 뭐 띵동띵동만 아니면 문자가 오게 정해진 문자가 오게 한다든지 몇 번을 누르면 아예 그냥 오디오 음성으로 서로 마이크 스피커 구조로 얘기한다든지 영상까지 닿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로서 각각 하거나 같은 전파로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하거나, 회사 내에서도 이거를 이런 무선 송수신 장치 유무선으로 가능한데 유선이든 무선이든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유선 뭐 10개짜리 20개짜리를 하나의 이렇게 신호로 통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그 컴퓨터나 중간 이렇게 어떤 통신을 매개하는 중간 장치에다 둬가지고 신호를 통합할 수도 있어요. 10개짜리 20개짜리 이렇게 유선이든 유선이든 무선이든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무선을 갖다가 송수신하는 장치를 회사 내 여러 군데 둬가지고 해당되는 것을 신호를 취합해서 이쪽으로 하나의 컴퓨터 안에 꽂아 놓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전체를 이렇게 취합을 합산해서 CCTV다. CCTV가 있다. 그럼 이거를 우리 8개잖아요 집안에. 그럼 8개를 통합해서 유무선으로 통합해서 하나의 선만 뭐 컴퓨터 노트북에 꽂거나 스마트폰 또는 모뎀 와이파이에 꽂으면 제 기술입니다. 뭐 기업이나 지자체 같은 몇백 대 또는 100대나 몇백 대 CCTV가 있다. 그럼 유무선으로 통합해서 하나의 컴퓨터로 보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에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시는데, 성남시 경기도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대한민국 정부란 이름으로 보건복지문화관광부 지자체에서도 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그다음에 그 주한미 대사관도 하셨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원전을 수출을 하려고 그랬지만 지적재산권 위반으로 웨스팅하우스에 1.5씩을 물어냈고 허락 없으면 수출도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지적재산권은 법적인 위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법을 위반하든지 전 세계 어디 나라도 이렇게 유럽법도 위반하게 되죠. 전 세계 어디 나라의 법을 위반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법도 위반하게 되어서 아무리 정치 공무원이든 어떤 공무원이 퇴직하고 나서도 구상권 청구당할 수도 있다. 지자체가 그걸 배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것이 뚜렷하면 그렇다라는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개를 갖다 썼다. 그러면 이제 파산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무단으로 쓰시면 안 되는 이유 법이 그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대놓고 이렇게 위반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고의성이 입증되면 형사 문제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미국 법정 같은데.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욕심이 큰 만큼 남의 기술을 이게 함부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욕심이 큰 만큼 파산도 크다. 나중에 증명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CCTV 같은 거나 이런 카메라 구조에서도 특정 범죄 상황이라고 인식되는 것을 경보를 내리거나 24시간 보지 않고 그래서 따로 그걸 모아놔서 그것만 보면 되는 이런 기술 CCTV 건물에 출입하는데 몰라요. 그래서 얘가 전파로 경보를 내리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파로 경보를 내리거나 입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다. 보통 다른 입체는 안 움직여요. 그래서 입체의 움직임을 따라 경보를 내주거나 그래서 이렇게 연기 같은 것이 혼선을 한다. 그럼 입체잖아요. 이게 변화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움직였잖아요. 연기 같은. 그럼 그것도 경보를 내려줄 수 있어요. 이런 경보기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아니면 경보기 같은 것을 갖고 다니면서 경보기 같은 것을 갖고 다니면서 경보기다. 카메라 인식되는 경보기 갖고 다니시면 제 기술. 이것을 스마트폰 연동하든지 자체 그냥 디스플레이에 표시하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근데 뭐 어디를 가서 이렇게 딱 경보기까지 같이 가지고 경보도 해주고 이렇게 화면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쪽 화면도 이쪽으로 스마트폰으로 전송이 경보를 이렇게 조용히 이쪽으로 전송하지 있는데 경보기 중에서도 조용히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기술을 쓸 수 있을까요?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연동하는 기기에 회사 내에서도 유무선으로 해서 일단 무선 송수신 장치, 유선 무선, 규선 무선 해가지고 각각 오디오만 되는 것 또는 카메라까지 인식해서 영상 통화가 가능하거나 이메일도 보내거나 컴퓨터에 연동할 수도 있어요. 같은 전파라면 호출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회사 내에서 근거리 통신이 되겠죠. 워키토키를 스마트폰 안에 달아 놓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워키토키 음질이 날까요? 스마트폰 음질이 날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게 같은 전파라면 이렇게 워키 같은 서로 각각 다른 전파로서 각각 호환되기만 한다면 다른 워키토키 다른 스마트폰과 공짜 통화를 한다는 거죠. 자체 전파로서 또는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이것을 각각 통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자체적인 통화를 공짜 통화죠 가능하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워키토키를 스마트폰처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러면 이게 워키토키와 스마트폰 구분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워키토키를 가지고 집안에 이렇게 모뎀이나 와이파이를 송수신 구조 워키토키를 만들어서 유선 인터넷만 기반으로 이동통신을 제공하거나 워키토키를 흡수해서 전국망으로 만든다. 전세계망으로 만든다는 구상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아이디어죠. 워키토키 다루는 몇 킬로 안에 있는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면 집안에 이렇게 중계장치를 원하면 이렇게 좀 플러스 중계장치를 자그마한 것을 둬가지고 워키토키를 전국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유선 인터넷만 기반으로 해가지고 워키토키를 가능하다. 드론 같은 거 24시간 로테이션으로 띄워가지고 유성통신처럼 만들어 놓을 수 있느냐? 그것도 가능. 유선 인터넷만 기반해서 같이 연동해서 이동통신과 워키토키를 제공할 수 있다. 방송도 제공할 수 있어요. 하시면 저기서 유성방송처럼 그걸 그림 위에도 올라갈 수 있어요. 한 대가 떨어지면 다른 데 다른 것이 대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로테이션으로 넉넉히 올려가지고 이렇게 드론으로 이렇게 24시간 이렇게 방송하거나 통신 구도를 가질 수 있다. 되게 날씨 안 좋으면 이쪽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구름 위로 그런 방법도 가능하다. 그래서 군에서도 어떤 데서도 이걸 쓰지 마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각각 다른 전파로 통신하는 스마트폰 워키토키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데스크탑 노트북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 전파 안 되면 다른 전파로 통신하고, 라디오는 각각 다른 전파로 수신합니다. 이건 송수신이 가능한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KT 거 산하에 대한 스마트폰은 KT 거에 SKT 회사가 틀려도 그쪽 거를 사용한다는 거죠. 이동통신이나 무선 엔테나 이런 거를 하시면 되고, 호출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같은 전파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어떤 단거리파, 중거리파, 장거리파라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드론 조종할 때도 보통 라디오파로 하시는데 모든 전파가 다 해당됩니다. 기록을 가지고 장거리 쓸 때는 장거리 쓰고, 이게 출력이 대신 많이 나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군에서는 이렇게 병사의 스마트폰, 워키토키, 무선 송수신 장치에 출력을 이렇게 배터리 넣어주면 되잖아요. 소프트웨어적으로 그걸 처리하는 그거 소프트웨어만 넣어주고 배터리 달아가지고 중계 기주로 각 스마트폰, 워키토키 중계 기주로 가질 수도 있어요. 쓰시면, 아니면 원래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드론에다가 이렇게 통신 구조를 달아서 배 같은데 오지에 갔을 때 띄워가지고 10km, 20km 중계 기조를 삼아갖고 통신하거나 유성통신도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유성통신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성방송도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거리파 쓸 때는 단거리파 쓰고, 중거리파 쓸 때는 중거리파, 장거리파 쓸 때는 장거리파 쓴다. 드론 조종하거나 기타 다른 데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하나의 중계장치 없이 장거리파를 보낼 수 있거나 중거리파를 보낼 수 있는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스마트폰, 워키토키, 이동통신장치,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터넷망에서도 가능하고 다른 데 유동통신 장비로도 가능합니다.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동통신 장비라든지 인터넷망 장비에서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또는 동시에 송수신, 몇 개를 또는 전체를 동시에 송수신, 같은 방향의 전파나 호출번호만 들리게 송수신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선 같은 데도 스마트폰 10,000개 들어갈 수도 있고, 스마트폰 안에 스마트폰 20개, 노트북 안에 스마트폰 20개, 데스크탑 20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기판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요. 데스크탑, 노트북, 모뎀, 그다음에 일단 인터넷 장비들, 이렇게 라우터가 됐든 인터넷 장비, 이동통신 장비, 이렇게 무선 송수신을 담당하는 이런 곳에, 또 유선 송수신을 담당하는 곳에 기판을 여러 개 둬서 여러 개로, 커튼은 하나지만은 여러 개의 컴퓨터가 들어가 있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럼 스마트폰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고성능 컴퓨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다른 이동통신 장비에도 쓸 수 있다는, 기판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경우 또는 비상 기판이 들어가 있는 경우, 하나가 이제 고장나면 그걸 쓴다는 거죠. 미니로 자동차 같은 데 쓸 수 있겠죠. 전기차 이렇게 창문 안 열리는, 그럼 타 죽을 것 같아. 그럼 기존의 것을 차단시켜 비상 기판과 비상 배터리 개념으로 누르면 창문을 여닫을 수 있다. 이것은 다른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상 기판 개념을 컴퓨터나 이렇게 드론 같은 거 출력하면 거기 필요하겠죠. 비상 연료통까지도 가능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TV를 컴퓨터 TV에 결합을 하자 그랬더니 삼성이 하시던데 하시지 마세요. 네, 제 기술이니까. 컴퓨터가 들어가면 이제 지금 현재 있는 뭐 이렇게 셋탑박스가 이렇게 없어지는 구조가 되겠고, 신호를 대신 컴퓨터 안에 처리합니다. 유선 무선이 가능하게끔 해주고요. 그래서 유선 통신도 인터넷망을 통해서 가능하고 무선 통신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해가지고 100개 채널을 현재 뭐하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유튜브처럼 본다는 거죠. 유튜브처럼 이렇게 해서 잠깐 이렇게 동영상을 볼 수 있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100개 채널에다 그럼 보고 그걸 클릭을 하고, 그래서 쭈루를 나열한다는 거죠.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삼성에서 이렇게 어떤 구글 TV 내놨는데 참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못 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케이블 TV처럼 100개 채널을 딱 동시에 유튜브 동영상처럼 한 화면에서 보여주면 좋을 텐데요. 한 화면이나 두 화면. 그래서 이런 여러 화면에서 여기를 보시면 포털처럼 만들어 놔서 뉴스도 취급하고, 뉴스를 뭐 외부 네이버 뉴스를 갖다 쓰는데 그쪽으로 유도한데 이런 것도 가능하고, 기본 뉴스만 제공하는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돈이 많이 들면. 그래서 검색 엔진을 갖다가 해서 검색을 해주면 구글 것도 쳐주고 네이버 것도 쳐주고 다음 것도 쳐주고 여러 개를 동시에 쳐줘서 검색 결과를 이쪽으로 보여준대. 그쪽 사이트로 보여서 가서 보여준대. 이런 두 가지 방식을 줄 수 있어요. 전 세계 검색 엔진 만들어도 괜찮잖아요. 그죠? 전 세계 검색 엔진, 미국 거 구글 자료도 보고 일본 것도 보고 싶고 다른 나라 검색 엔진을 쭈르르 한꺼번에 선택하면 유료 무료 나누고 해서 선택하면 쭈르르 이쪽 화면에 이쪽 보내준다든지 그쪽 사이트로 유도를 해서 보여준다든지 그것이 허락을 안 하면 전 세계 거대 검색 엔진이 간단한 방식으로 생기는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그 전 세계 쇼핑몰이 있다 그러면 쇼핑몰을 그쪽으로 유도를 해주는데 그쪽 쇼핑몰을 물건을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그쪽 번호를 이렇게 저기 쪽으로 번호가 다 있고 그쪽 번호를 캐치해서 자기네들이 대신 구매, 영어도 안 될 사람 있잖아요. 결제도 복잡하다 그러면 자기네 대신 구매에 대행해주는 이런 서비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전 세계 방송을 다 보고 싶다. 전 세계 뉴스를 다 보고 싶다. 방송 보고 싶다. 이런 유료 무료 나누고 전 세계 방송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전 세계 플랫폼으로 같이 하면 꽤나 돈이 될 거다. 전 세계 햄통신을 유선 인터넷만 기반해서 흡수를 해서 전 세계 한 나라에 한 10만 명 하면 전 세계 햄통신이 되는데요. 자기네들이 전파를 오히려 나라에서 부여한 거 말고도 부여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 통신처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부여를 해가지고 쓸 수도 있습니다. 햄통신이다 또는 라디오파, 공중파, TV파가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있는 같은 허락된 전파는 하나지만 호출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100개의 방송 채널을 만들거나 이동통신이나 워키토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햄통신을 이렇게 유선 인터넷만 기반하면 쌍방향 통신이 됩니다. 그래서 로밍 서비스 없이 전 세계 어디나 이렇게 데스크탑, 노트북, 이렇게 스마트폰 이런데 전부 다 고유 번호를 부여를 해갖고 이메일도 보내거나 채팅, SNS도 할 수 있고 택배도 보낼 수 있고요. 그래서 주소 블로그 홈페이지처럼 만들어 관리하시면 전 세계 대박인데요. 거기다가 파일을 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각각 하나하나의 방송 구조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가입자를 모으면 자기네들이 직접 홈쇼핑도 하고 뭐 라이브 방송도 할 수 있고 라디오도 운영할 수 있고 물건도 광고하거나 해서 수익을 나눕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현재 있는 유튜브도 그것도 이제 사고 파는 기능을 주는데 현재 유튜브나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어떤 계정, 네이버 계정에서도 채널을 사고 파는 블로그, 홈페이지 또는 이렇게 방송 채널을 해가지고 파고 파는 기능을 주시면 아이디어죠. 팬티 안에 구멍 뚫고도 전생인데 유튜브에서도 하지 마세요. 사활을 걸고 키웁니다. 이게 자기네들 별 사람들 가입해요. 현재 있는 그래서 이렇게 앱 방식으로 해서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튜브 동영상 하루에 시간대를 정해서 40개 틀어서 그게 방송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 거에서 그런 거 방송을 해서 100개 채널도 만들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유튜브, 삼성 어떤 데서도 이걸 하시지 마시라는 거죠. 네. 옥션이나 네이버 쇼핑, 쿠팡 이런 게 있다. 알리바바, 아마존, 월마트 있다. 그러면 들어오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영상으로 홈쇼핑처럼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동영상을 거기 있는 물건을 자기네들이 직접 실시간으로도 방송, 그러면 서버를 많이 확장하셔야 되겠죠.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광고도 하고 이렇게 하거나 라디오 방송까지도 아예 운영을 해서 홈페이지 블로그처럼 만들어서 그것도 사고 파는 기능을 줍니다. 이거 전 세계 대박 아닙니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포토라 시켜주거나 이삿짐 서비스, 고타한 서비스, 퀵 서비스 온갖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걸로 수익사업 어차피 많이 드나드니까 수익사업을 합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다. 거점 방식의 택배를 만들어서 아까 전에 컴퓨터 TV의 결합으로 거기서도 홈페이지 블로그 만들어주고 인터넷 방송처럼 방송국을 만들어서 물건도 팔거나 광고도 하거나 이렇게 다양한 걸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고 파는 기능을 그걸로 이렇게 해서 그 채널을 사고 팔 수도 있어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거기서도 홈숍 거기서 이렇게 쇼핑몰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삿짐 서비스, 꼭하한 서비스, 온갖 종류의 가사 도우미 서비스, 온갖 종류의 앱을 설치를 해서 그걸로 수익을 벌어요. 그것도 회사를 만들어서 사고 팔 수도 있고요. 회사를 그걸 기반으로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이용해서 회사를 만들어서 그걸로 사고 판다.
뭐 다양한 게 가능해. 부동산 앱도 넣어가지고 앱을 만들어 사용을 한다는. 케이블 TV, 홈쇼핑, IPTV, 케이블 TV라든지 IPTV, 유성 TV 이런 것들이 앱 방식으로 기사님 보내지 않고 장비 설치하지 않고 앱 방식으로 데스크탑, 노트북, 스마트폰에 기타 기기에 설치해서 고객을 확장하는 아이디어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쓰시지 마시라. 화초 같은 거를 염색을 해서 금색에서 다양한 색 또는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내서 염색해서 잘라서 팔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유전적 교배할 필요 뭐가 있냐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살아있는 꽃과 나무도 될까요? 됩니다. 네, 하시면 제 기술. 흙과 물에도 저도 염색이 가능하다. 금색에서 다양한 색으로 마사토 같은 거, 천연 자갈 같은 거를 금색에서 다양한 색을 염색을 하고 펄을 넣어서 만들거나 이렇게 다양한 하나의 돌에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가서 심미적으로 건축물 소재로 생각하거나 깔아놔도 괜찮잖아요. 코팅을 해가지고 뽕뽕뽕뽕 이게 빵구를 뚫어서 염색제를 안에 들어가게 하고 염색을 해도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염색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다. 붉은 벽돌이나 내화 벽돌도 이렇게 금색은색 다양한 색 염색을 하거나 알갱이 구조로 만들거나 해서 다른 벽돌에 넣어주거나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도블록 같은 것도 금색은색 다양한 펄을 넣어서 만드시거나 붉은 벽돌을 이렇게 펄을 넣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시멘트 몰탈에다가도 백색 시멘트, 금색은색 다양한 펄을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백색 시멘트 이렇게 화장실 줄눈 쓰는데 펄이 들어갔으니까 반짝반짝거리죠. 괜찮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제 기술이다. 세면대라든지 양변기, 뭐 소변기 이런 데도 이렇게 타일 도기, 유리잔, 유리그릇 이런 데도 가능하다. 플라스틱 창과 플라스틱 어떤 유리창에도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거나 유리석형 코튼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해줘요. 합성섬유 같은 데도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반짝이를 넣어갖고 섬유를 만든다는 거죠. 염색제에도 유리석형 코튼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요. 합성섬유 만들 때부터 유리석형 코튼 예사랑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만듭니다. 염색제도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쓰지 마세요. 네네네. 비닐 같은 데도 유리석형 코튼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PVC 투명 매트 같은 그런 데도 이렇게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서 만듭니다. 근데 게다가 그물 같은 데도 유리석형 코튼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주거나 금 페인트 염색제에도 유리석형 코튼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해주거나 그러면 그물이 잘 부식이 안 돼요. 네. 낚싯줄에도 가능하고요. 모든 천 구조는 이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텐트천에도 가능. 텐트천에도 자동차 오래돼도 유리석형 코튼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해주거나 텐트천과 텐트천 사이 비닐을 넣어가지고 오래 써도 이상이 없어야 되죠. 그걸 하는 구조. 군용 판초에다가도 안에 비닐을 넣어준 종이박스 내 안에 비닐을 넣어준다든지 그런 구조가 가능합니다. 스티로폼 안에 비닐을 넣어준다든지 단열재를 넣어준다 이런 거. 그래서 10개 여러 겹으로 단열재 안에 되게 비닐이 들어간다. 배관 보온재 안에 비닐이 들어간다. 오목한 뽕뽕뽕 이렇게 스티로폼 단열재 뽕뽕 파가지고 이렇게 열을 반사 복사하는 거죠. 그래서 찍찍이 밴드 방식이나 똑딱이 밴드, 기타 다른 방식 열고 닫고 찢지 않고 배관 보온재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배관 보온재 안에 뽁뽁이나 이게 비닐 같은 걸 넣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